올해 2025년 북한은 농촌 살림집, 주택을 전국적으로 몇 가구나 지을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농촌 살림집 건설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채널에서 처음으로 북한 경제 부분을 다루는 것 같다. 다음에는 북한의 식량 문제도 다뤄볼 것이다. 본 영상이 북한 농촌 주택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작년 2024년에는 약 87,700세대를 건축했다. 2023년에는 23,000 가구를 세웠는데 2만 가구가 검덕지구에 세워졌다. 검덕지구는 함경남도 단천시 북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북한 최대의 광산지대 중 하나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아연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약 2억 7천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광산 검덕광산이 있다. 여기서는 납과 아연을 채굴한다. 검덕지구는 검덕광산 외에 대흥청년 영웅광산, 묘양광산 등 약 50여 개의 소규모 광산들이 있다. 이처럼 검덕지구는 전체가 대규모 광업지대이다. 이 지역에만 농촌 살림집 2만 세대를 건설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검덕지구를 농촌 살림집 건설 본보기로 내세웠다. 2023년에는 다른 지역들에서는 3천여 세대 정도만 지어졌다. 그렇다면 북한의 농촌 살림집 건설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선언하고 그해 12월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새 시대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이 채택되어 새 시대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이 법제화되었다. 이는 1964년에 발표된 농촌 발전 전략인 사회주의 농촌태제를 57년 만에 수정한 중대 변화이다. 농촌혁명 강령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농업 생산성 극대화로 식량자급 자족 달성이다. 둘째는 농촌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으로 주민 생활 환경 향상이다. 세 번째는 농촌 주민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강화로 건강복지 증진이다. 농촌 주택 건설은 두 번째 목표에 해당된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촌 살림집이 건설된 것이다. 2023년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검덕지구의 건설 역량을 총 집중했었다. 사실 검덕지구는 2020년 김정은이 이곳을 시찰하면서부터 농촌주택 건설이 시작되어 2020년에 이미 2,300세대가 지어졌었다. 검덕지구는 2020년 태풍 마이삭의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고 살림집들이 침수되고 파괴되었다. 김정은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살림집 건설을 지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2021년도에는 6구역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완료했다. 본보기로 내세워진 만큼 검덕지구의 주택 건설은 거의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과 자재 조달로 진행되었다. 건설 인력은 군부대 군 건설자들을 동원했다. 북한에서는 본보기로 내세워진 곳에는 중앙의 지원이 총 집중된다. 그래서 검덕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2만 세대를 건축할 수 있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들은 거의 자체 조달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2023년에 다른 지역에서는 총 3,000세대 정도만 농촌주택이 건축된 것이다. 자생력이 있는 협동농장들이 힘겹게 살림집을 짓는 것이다. 2024년에도 건축 방식은 동일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놀랍게도 9만 가구 가까운 주택을 전국적으로 지었다. 87,700세대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그 목표치를 정해주며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2024년 연말까지 총 11만 3,700세대가 건설된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면 87,700세대를 2024년 한 해 동안 건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동신문을 보면 한 집을 짓는데 불과 70여일 걸렸다고 한다.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난림공사 상관없이 그 수를 채워 넣어야 했다. 한 협동농장당 대략 300가구가 지어지는데 87,700가구면 약 293개 농장에 해당된다. 북한은 리 단위로 협동농장이 구성되었는데 북한 전체에 약 3,300개가 존재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 살림집이 10분의 1도 건설되지 못했던 것이다. 작년에만 9만 세대 가까이 지었으니 올해는 10만 세대를 훨씬 넘길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는 불과 2만 세대만 건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8일 노동신문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만 1,수백 세대의 농촌주택이 건설되었다고 했다. 5월 11일 기사에서는 각지에서 2만여 세대의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130여 개의 농장에서 진행된다고 했다. 종합하면 현재까지 약 430개 농장에서만 농촌주택이 세워진 것이다. 총 3,300개 농장의 13%에 불과하다.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올해 2만 세대만 건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장들의 자체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농촌주택의 협동농장은 자금 및 자재, 노동력 등을 모두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농촌건설중앙지휘부라는 중앙기구가 있다. 이 기구의 하는 일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또 하나 있다면 주택 설계를 각 농장에 맡기지 않고 평양에서 설계사들이 모여 통일성 있게 도면을 그리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올해 각 도시군에서 500명의 설계사들이 평양에서 지침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모두 각 농장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금 및 자재,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농장은 5월 11일 기사에서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정작 살림집 입주식은 지난 9월 28일에 진행되었다. 마무리 단계에서 완공까지만 140일 넘게 걸린 것이다. 시작부터 완공까지가 불과 70여일 걸린 작년에 건설된 주택들에 비하면 너무나 더딘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 농촌주택 건설은 속도전과 농장 간의 충성 경쟁은 거의 없었다. 북한이 작년에 비해 2만 세대라는 목표치를 너무나 낮춘 원인도 있다. 그만큼 올해 농촌주택 건설은 북한의 국가중요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5개년 경제발전 계획 안에 농촌주택 건설도 포함되지만 그 목표치가 정확히 상정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게다가 농촌 농장들의 주된 임무는 농사이다. 따라서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장원들이 농사일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주택 건설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물론 농장들이 주택을 건설한 만큼의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왜냐하면 농촌주택 건설은 순전히 각 농장들이 모든 것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 인력은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건설여단이 조직되기는 한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이 내용은 2023년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SPN통신원이 보내온 소식이다. 집을 완공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자재와 노력글로 점심 식사 등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빚까지 냈지만 이를 갚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배정받은 살림집 허가증을 1,500에서 2,000달러에 파는 사례도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농촌주택 건설은 그 집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력이 안 되면 결국 집을 다 짓고도 거기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위 사례들처럼 발생하게 된다. 농촌주택 건설의 또 하나의 허점은 입주허가증을 당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 소유가 허락되지 않기에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부하여 거주하게 한다. 표면적으로는 무상으로 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선전한다. 문제는 전혀 입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허가증을 준다는 사실이다. 아래 내용은 노동신문에 직접 실린 내용이다. 솔직히 우리 부부는 농장마을의 희한한 문화주택들이 일떠서고 그 배정이 시작될 때 새 집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은근한 마음을 도저히 눅자칠 수 없었다. 그러나 농장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한 일은 너무도 적었고 더욱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힘있게 진행된 살림집 건설에 막돌한 게 흙 한 삽 기여하지 못한 나였다. 그런데 글쎄 우리 가정에도 당이 따사로운 햇빛이 비춰들 줄 어찌 알았겠는가. 나라에서는 우리에게도 아담하고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나란 시에 안겨주었다. 이 당사자들에게는 반갑고 좋은 일이겠지만 자신의 돈과 노동력을 다해 주택을 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손 하나 까닥 안 하고 주택을 배정받았으니 말이다. 겉으로 과하게 표출은 하지 못하겠지만 이만저만 불만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은 데다
농장에서 말썽을 부린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배정해줬다고 한다. 제3작업반 농장원 정금철 동무는 지난 시기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치며 말썽만 일으키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동생과 함께 새 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잘못 산 지난날을 탓하지 않고 덩실한 새 살림집까지 안겨주었으니 날이 갈수록 커만 가는 그 은덕을 과연 어디에 비길 수 있으랴. 이러니 누가 자기 돈 들여 땀 흘려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2만 세대만 건축되었는지 모른다. 북한 당국은 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 또 문제아들에게도 주택을 배정해 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김정은의 은덕으로 선전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이 모든 주민들을 보살펴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과대선전하기 위함이다. 결국 김정은 영도의 위대성 선전이다. 이것은 독재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